15번. 스리랑카료 아시아의 빛나는 보석. 스리랑카는 인도양 한가운데 인도의 남쪽에 위치한 물방울 모양의 섬나라입니다. 인도와의 거리는 불과 50km 정도에 불과하지만 펄크 해협에 의해 양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6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예스트버지니아주보다 조금 큰 수준이며 작은 지구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세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풍경이 존재합니다. 원시 그대로의 열대우림, 안개가 자욱한 고원지대,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해변까지 자연이 선사한 모든 색깔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무려 26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스리랑카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리랑카의 기후 또한 독특합니다. 섬의 한쪽에서는 거센 몬순 비가 쏟아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극적인 날씨가 펼쳐집니다. 두 가지 다른 계절풍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작은 지역 안에서도 전혀 다른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스리랑카의 인구는 약 2,300만 명입니다. 이 중 74%는 불교를 믿는 싱할라족이며 나머지는 주로 타밀족과 인도계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고 활기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용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이지만 영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언어는 바로 미소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따뜻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스리랑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치 한 권의 생생한 책처럼 펼치고 탐험하기를 기다리는 작지만 깊이 있는 세계입니다. 14번. 칸디 춤, 싱할라인의 영혼이 깃든 춤.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칸디 춤을 보지 못했다면 그 나라는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춤은 단순한 전통 공연이 아니라 싱할라인의 정신과 문화가 살아있는 의식이자 여정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칸디 왕국에서 유래한 이 춤은 과거에는 왕족만이 볼 수 있는 신성한 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지만 이 춤을 배우고 무대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칸디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춤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인한 체력, 충성심, 그리고 신령한 마음가짐이 함께 필요합니다. 높게 도약하고 몸을 빙글빙글 돌리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강렬합니다. 남성 무용수는 빨강과 흰색의 전통 의상에 주름진 치마, 은색관과 손목 장신구를 착용해 한 걸음마다 금속 장식이 울리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성 무용수는 마치 고대 여왕처럼 화려한 사리를 입고 머리에는 꽃왕관을 쓰며 반짝이는 장신구로 온몸을 장식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은 말없이도 하나의 서사를 전하는 듯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남녀 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설 때 그것은 강인함과 우아함의 대화입니다. 전사와 여신이 만나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게타북의 강한 비트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스리랑카의 영혼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빨라지는 리듬과 무용수의 격렬한 동작은 관객의 가슴을 뜨겁게 울립니다. 스리랑카에 가게 된다면 꼭 칸디 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믿음, 문화가 어우러진 이 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3번.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여성들이 사는 땅. 세상에서 여성성이 우아함과 강인함, 그리고 신비로움을 모두 품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의 건강한 갈색 피부는 생명의 빛을 머금고 빛납니다. 크고 또렷한 눈망울,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풍성한 흑발, 그리고 화려한 사리를 입은 모습은 지혜로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스리랑카 여성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색색의 모래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햇살 가득한 거리를 툭툭을 몰며 자유롭게 누비기도 합니다. 고요한 사원에서는 경건히 기도하고 축제의 밤에는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추며 삶을 만끽합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는 오랜 전통과 결혼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가족의 중심입니다. 가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부의 평화를 지켜내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삶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자신감은 미국이나 유럽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여성과 데이트하거나 결혼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그 답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12번.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결혼식. 미국처럼 결혼식이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스리랑카의 결혼식은 아마 큰 충격일 것입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 공동체에서 결혼식은 일주일 또는 그 이상 지속되며 다양한 전통 의식이 이어지고 신부는 각 의식에 맞춰 최대 6벌의 사리를 갈아입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지참금 협의와 본식, 셋째 날은 서약식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의식, 넷째 날은 신부 집안의 축하연, 다섯째 날은 신랑 측의 신부 환영 의식, 여섯째 날은 부부를 위한 정화 의식, 마지막 일곱째 날은 화려한 피로연이 열립니다. 이 축제는 온통 색색의 장식과 음악으로 가득 차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각 의식은 저마다의 상징을 담고 있으며 신부는 그 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리를 입고 등장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살아있는 전통 예술이자 화려한 문화 퍼포먼스로 완성됩니다. 혹시 스리랑카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곳 여성과 실제로 결혼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만약 아니라면 숫자 3을 남겨주세요. 11번. 스리랑카의 두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리랑카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각 수도는 완전히 다른 개성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 코테는 행정 수도로서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은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며 차분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콜롬보와 바로 인접해 있지만 코테의 일상은 분주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잘 차려입은 공무원들이 정부 청사에서 걸어 나오고 툭툭이 나무 그늘진 도로를 따라 천천히 지나가며 고타라자 마하 비하라야 사찰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행정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코테는 오히려 오래된 마을의 정취를 지니고 있어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조차 이곳을 수도로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수도는 여전히 콜롬보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도시로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거리에는 오래된 버스, 좁은 골목을 누비는 툭툭, 그리고 금융 중심지 앞에 정차한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뒤섞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이면 직장인들이 고급 카페인 베어풋 카페에서 유명한 실론 홍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바깥 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신선한 열대 과일과 따뜻한 간식을 판매하며 도시의 생기를 더합니다. 해 질 무렵 갈 페이스 그린은 도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가족들,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상인들까지 이곳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몇 블록을 걷는 사이 불교 사원, 가톨릭 성당, 힌두교 사원, 이슬람 모스크가 모두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스리랑카만의 독특한 문화적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쪽은 정치의 중심지, 다른 한쪽은 경제의 심장부로서 두 수도는 서로 다른 색채를 띠면서도 조화롭게 스리랑카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당신을 놀라게 할 경이로운 경험들. 스리랑카는 푸른 바다, 장엄한 산맥,
수천 년 이어져 온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여행의 보물창고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미리사 해변을 소개합니다. 고운 황금빛 모래와 맑고 투명한 바닷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실제로 푸른 고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는 고래 관찰의 최적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서핑도 즐길 수 있으며 코코넛 나무 언덕이라 불리는 코코넛트리 힐에서 그림 같은 풍경 속 인생 사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해변을 원한다면 우나와투나가 제격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자리한 바와 해먹, 에메랄드빛 바닷물은 그야말로 낭만적인 휴양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수영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스노클링, 산호초 탐험, 고대 난파선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와 고성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갈레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레는 단순한 해안 도시가 아닌 400년 전 포르투갈인이 건설하고 네덜란드인이 확장한 고대 요새 도시입니다. 유럽의 정치가 아시아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고성의 성벽 위를 산책하고 자갈길로 이어진 거리에서 고풍스러운 카페를 즐기거나 운이 좋다면 영국 식민 시대의 붉은 전화박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차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캔디에서 엘라까지 이어지는 6시간 여정은 끝없이 펼쳐지는 녹색 찻밭,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폭포, 오래된 석조 다리를 지나며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나인아치 브리지라 불리는 9개의 아치로 된 다리는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합니다. 붉고 푸른 기차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계곡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은 누구든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는 캔디에 위치한 불치사입니다. 이 사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보물 중 하나를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캔디의 불치사는 스리랑카인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 수많은 불교도들에게도 중요한 순례지로 여겨집니다. 이토록 특별한 장소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에 숫자 9를 남겨 알려주세요. 9번. 아류보안, 스리랑카 인사 속에 담긴 문화의 영혼.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스리랑카에 가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류보안이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닌 깊은 의미와 진심을 담은 축복입니다. 미국의 악수나 일본의 고개 숙임과는 다르게 스리랑카에서는 육아에 남았을 때 동작과 닮은 손모양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인사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이 인사를 아주 오래 유지하기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길수록 존중과 성의를 더 깊이 전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원에 들어갈 때나 제사를 지낼 때, 심지어 조상의 무덤을 찾을 때에도 이 아류보안 인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 곧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류보안이라고 인사한다면 그냥 미소로 넘기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마주하며 당신의 진심으로 그 인사를 되돌려주세요. 8번. 차 수출 강국. 그러나 국민은 커피 애호가. 스리랑카는 세계 최고의 차 수출국 중 하나이며 끝없이 펼쳐진 찻밭과 실론티라는 유명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는 이 나라에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문화적 상징이며 국민적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누아라엘리아, 엘라, 캔디 같은 지역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향긋하고 깔끔한 맛, 섬세한 풍미는 차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설탕과 우유를 넣은 블랙티를 즐겨 마시며 따뜻하고 깊은 맛이 일상에 여유를 더합니다. 현지 가정을 방문하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를 먼저 권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는 스리랑카인의 따뜻한 환대의 표현이자 오랜 전통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커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콜롬보의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라떼, 콜드브루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빠르고 세련된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거 역사 속 사건으로 무역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면 스리랑카는 아마 차의 나라가 아닌 커피의 나라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겉으로는 차의 왕국이지만 그 속엔 커피에 대한 사랑이 숨겨진 아름다운 역설이 스리랑카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번, 스리랑카 새벽을 물들이는 성스러운 풍경, 탁발하는 스님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주황색 가사를 두른 스님들이 맨발로 거리를 조용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스리랑카의 아침을 여는 가장 경건한 풍경이자 이 나라의 영적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탁발은 부처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행 전통으로 단순한 구걸이 아닌 신자들이 공양을 통해 공덕을 쌓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거리에 선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스님에게 공손히 절하며 소박한 쌀밥 한 숟가락, 채소 한 조각, 혹은 부드럽고 향긋한 호퍼 한 개를 정성껏 공양합니다. 비록 음식은 단출하지만 그 안에는 정성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스님은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존재이며 그들은 스스로 요리를 하지 않고 아침 탁발로 받은 음식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불교 계율에 따라 여성은 스님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며 이들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엄격한 예의를 따릅니다. 스리랑카에서 스님은 단지 불법을 설하는 종교인에 그치지 않고 정치 자문이나 국가적 결정에 의견을 내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영성과 권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스리랑카만의 독특한 구조는 이 나라를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6번, 스리랑카 가장 오래된 민족, 베다스족. 스리랑카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는 시날라족도 타밀족도 아닌 스리랑카의 가장 오래된 원주민인 베다스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1만 8천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로 인류의 고대 문명보다도 앞선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다스족은 농장도 가축도 없이 오로지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숲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채집과 사냥을 통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언어는 매우 독특하며 심지어 휘파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사냥시 동물들과 교감하듯 소통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제사의식에서는 조상의 영을 부르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숲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다스족의 집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초가집 혹은 자연 동굴이며 그들은 문명의 손길 없이 순수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세계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은 점점 줄어들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다스 언어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고 대다수가 시날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일부 단체들은 이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이들의 숲을 직접 찾아가 사라져가는 마지막 자연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5번, 신비로움이 살아 숨쉬는 땅.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대 사원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상의 경이로움을 품은 신비한 땅이기도 합니다. 물을 벗어나 육지로 기어오르는 물고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리랑카에는 기어오르는 물고기, 클라이밍 퍼치라는 놀라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공기 호흡이 가능한 특별한 아가미를 갖고 있어 뱀처럼 지느러미와 몸통을 이용해 땅 위를 기어다니며 물이 마른 연못에서 다른 연못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서는 마치 작은 공룡처럼 생긴 도마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뿔도마뱀, 세라토포라 스토다르티인데요. 머리에 작은 뿔이 달려있어 신비롭고 다소 무서운 외모를 지녔지만 사실은 해충만 잡아먹는 순한 존재입니다.
특히 뿔은 수컷에게만 있으며 그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장소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 스리 싱칼리 암만 코빌입니다. 이 사원은 조개 껍데기, 산호, 보석으로만 만들어진 특별한 건축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을 모아 완성한 예술품입니다. 사원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바다 속동화 속 궁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벽면과 조각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재료로 세밀하게 꾸며져 있으며 해질녘 이면 햇빛에 반사된 보석들이 황홀한 빛을 뿜어내며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4번, 스리랑카 여행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스리랑카는 풍부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나라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예절과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다음의 금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 상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절대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지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부처님 옆이나 정면에 서는 것은 괜찮지만 등을 보이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원에 들어갈 때는 단정한 복장이 필수입니다. 어깨는 가려야 하고 치마나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스카프나 긴 천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미리 적절한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음력 보름날이면 포야데이라는 불교 명절이 찾아옵니다. 이 날은 매우 신성한 날로 모든 바와 마트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고급 호텔에서도 주류 제공이 금지됩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사원에는 명상과 예불의 향기가 가득하며 도시는 온통 경건한 분위기에 잠깁니다. 3번, 전 세계에 알려진 찬란한 축제의 나라. 4월 중순에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된다면 시날라족과 타밀족의 전통 설날인 아루둘세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연초의 시작이 아니라 농경 문화에서 계절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서양처럼 양력 기준이 아니라 전통 점성술에 따라 새해 시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곳곳이 화려한 등불과 전통 놀이로 가득 차고 줄다리기, 그네 타기 등 다양한 민속 놀이가 열리며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가 된 듯한 즐거움이 넘칩니다. 또한 7월 또는 8월에 방문한다면 캔디에서 열리는 에살라 페라에라 축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코끼리 행렬로 꼽히며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를 기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LED 장식으로 꾸며진 왕실 코끼리들이 장엄하게 거리로 나서고 캔디 전통춤과 북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퍼레이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스님들은 밤새 경전을 암송하며 거리 전체가 경건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 두 축제는 스리랑카 문화의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 독보적인 맛의 천국, 스리랑카 음식. 스리랑카는 매운맛, 진한 향신료, 그리고 뜻밖의 조화가 살아있는 미식 천국입니다. 이 나라의 전통 식사는 언제나 밥과 여러 종류의 커리로 구성되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닭, 생선, 렌틸콩, 어린 잭프루트까지 다채로운 재료로 만든 커리가 한 끼에 5, 6가지 이상 등장합니다. 계피, 커리잎, 겨자씨, 코코넛 밀크 등으로 정성껏 조리되어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을 감쌉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코뚜 로띠입니다. 이 음식은 먼저 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철판 위에서 로띠를 빠르게 썰고 고기와 계란, 채소, 향신료와 함께 볶아내며 짤깍짤깍 경쾌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거리의 음악처럼 코뚜 로띠는 시각과 청각,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리입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호퍼스입니다. 바삭한 가장자리와 폭신한 중심이 조화를 이루는 그릇 모양의 팬케이크로 계란, 꿀, 매운 커리와 곁들이면 바삭함, 고소함, 매콤함이 어우러진 완벽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렬한 반찬인 폴삼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잘게간 코코넛에 붉은 고추, 라임, 자색 양파를 섞은 이 반찬은 단 한 숟가락만으로도 입맛을 확 돋우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밥입니다. 이 요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과 스리랑카 전통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찰진 밥과 고기조림, 매운 커리, 코코넛을 함께 바나나 잎에 감싸지면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완성됩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즐기는 축제 같은 식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생활비. 스리랑카는 매년 약 300만 명의 관광객과 은퇴자들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미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생활비가 이들을 끌어들이는 큰 이유입니다. 도심 한복판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약 27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이며 예곽 지역에서는 20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기본 공과금은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예식 비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동네 식당에서의 한 끼는 약 2,700원에서 5,500원 수준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1만 3,000원에서 2만 원이면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할 경우 한 달 식비는 약 13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충분합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며 월 정기권은 약 1만 3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입니다. 택시는 기본 요금 약 400원부터 시작해 킬로미터당 700원이 추가됩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치과 진료 비용도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기본 진찰은 2만 7천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복잡한 치료도 4만 원에서 6만 8천 원 정도입니다. 포지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1만 3천 원에서 2만 7천 원 수준이며 영화 관람이나 국내 여행 같은 여가 비용도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국인이 스리랑카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약 70만 원에서 125만 원 사이로 개인의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저렴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스리랑카. 여러분이라면 이곳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니라면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스리랑카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예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지만 놀라운 매력을 지닌 스리랑카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스리랑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저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